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 입법 과정이 과연 민주적인지 국민께 묻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토론과 절차를 생략한 채 법안을 일방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입법 독주를 넘어 입법 독재입니다. 소수 야당은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는 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막아보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부디 저희 문제 제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악법 통과의 실상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훗날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방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결국 저희들은 국민만 바라보고 호소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그렇게 기업계와 일반 국민들 우려하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고 옥죄는 법입니다. 미국은 투자를 유치하는 외국 기업에 과감한 보조금,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지렛대로 해서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규제만 더 강해진다면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일자리 감소와 청년 실업의 가속으로 돌아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습니다. 국회는 법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일자리 관점에서 따져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고 국익을 우선하며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신중한 논의와 절차적 검토를 촉구하려고 합니다.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와 자본시장 질서까지 파급력을 미치는 입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지금 충분한 검토 없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법률 개정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국민의 삶과 기업의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최후의 질서이고 신중해야 할 공동체적 약속입니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수행하도록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야는 이 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논의가 있었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합의 처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같은 논란의 소지가 크고 그 파급 효과가 넓은 조항들에 대해서는 공청회 그리고 또 추가 논의를 거쳐서 추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보다는 수기와 공론을 우선시하자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최소한 책무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정문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2차 상법 개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충분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경제계, 법조계, 심지어 일부 진보적 학자들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 1차 개정안의 효과조차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입법은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속도전이 아닌 신중함을 생명으로 해야 합니다. 법률이 단지 중간 과정 없는 표결의 결과물로만 전락한다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법률의 권위는 추락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 아시다시피 국내적으로 경제 환경에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미 FTA 종료를 선언한 15% 미국 관세, 미중 갈등의 장기화, 반도체 공급망 재편, 또 금리 상승과 고환율, 소비 위축과 청년 고용 위기, 이런 많은 도전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 유연성과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한 법 질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법 개정안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고 경영권의 방어 수단을 봉쇄하며 이사에게 모호한 총주주의 이익보호 의무를 지우는 방식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법적 분쟁을 증가시키며 투기 자본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 간의 조화입니다. 기업과 주주, 근로자와 소비자, 정부와 시민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조화가 아닌 분열의 법입니다. 특정 주체의 이익을 앞세우며 다른 주체에게는 책임과 규제만을 강요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1차 개정안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도 전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차 개정안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실제로 주주 권익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소송이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어떤 충돌이 발생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을 다시 손보자고 말하는 것은 무모한 조정, 무분별한 개정, 무책임한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소위에서 7번 논의했고 공청회도 2번 했기 때문에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위 7회, 공청회 2회는 단지 횟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상의 논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심층적 토론, 시뮬레이션은 전무했습니다. 게다가 여야는 분명히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추후 처리한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깨고 절차를 무시하면서 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국민의힘은 줄곧 시장과 법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법이 일부 재벌이나 특정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정 대기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소, 중견기업, 코스닥 상장사, 혁신 스타트업 등이 이 법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담과 불확실성을 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점점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을 잃고 외국계 자본에 휘둘리게 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의 지분을 일부 사들인 뒤에 주주권을 이용해서
경영에 개입하거나 기업 구조를 바꾸려는 투자자입니다. 겉으로는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집중투표제, 사회이사 제한, 인수합병 반대, 고배당 요구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서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 기업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힌 사례는 과거에도 무수히 많습니다.